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 영상 찍을 거예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지? 우리가 직접 BMS를 만들잖아. 그냥 유튜브에서 막 떠드는 거 말고 진짜 배터리 BMS를 만드는 전문가가 설명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리법. 한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Y, CATL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기아 레이, 여기도 CATL입니다. 그리고 KGM에서 나오는 토레스, 코란도, 무쏘 EV, 여기는 BYD에서 생산한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찾으시라면 매뉴얼 받으셨죠? 매뉴얼에 월 1회 또는 주기적으로 100% 충전을 하라고 적혀 있으면 그 전기차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차 인산철 배터리 관리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인산철 배터리로 만든 파워뱅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재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사용합니다. 원소가 3개 들어갔죠? 그래서 3원계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양극 재료로 철과 인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이온보다 에너지 밀도가 작습니다. 동일한 용량이라도 더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순간적인 고출력을 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단점이 많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충방전 사이클이 최소 3000회 이상, 높은 애들은 5000 사이클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명을 자랑하죠. 자동차 10년 이상 매일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저 뚫어봤습니다. 연기만 납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 패거나 톱으로 잘라도 연기가, 흰색 연기는 뭉게뭉게 엄청 많이 나요. 그러나 폭발하지도 않고요, 화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 테슬라 슈퍼카 모델처럼 뭐 제로백이 막 3점 몇 초 끌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면, 천천히 가속해도 되는 차라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인산철 배터리는 왜 가끔씩 100% 충전해야 하는지, 100% 충전하면 수명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어떻게 충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은 완충하는 게 안 좋아요. 80에서 90%로 충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인산철 배터리는 80% 충전률이 안 먹힙니다. 인산철 배터리 전기차 차주께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또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최소 2주에서 1주에 한 번 100% 완충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동차 계기판에 적혀있는 주행거리는 300km인데 실제로 150km 달리고 차가 방전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주행거리 표기를 위해 인산철 배터리 100% 충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거 전기차든 캠핑용 파워뱅크든 똑같습니다. 요걸 알면 여러분들, 특히 파워뱅크 하시는 분들, 잔량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리튬 배터리는 100% 충전하거나 0%로 방전하면 수명이 팍팍 줄어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충 전압 이상으로 셀 전압이 올라가면 배터리 셀 내부에 화학 분자들이 바뀝니다. 만약에 내부에 분자 구조가 10%가 바뀌었다고 쳐, 충전 전압이 너무 올라가서, 그럼 말 그대로 용량이 10%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줄어드는 건데요. 근데 왜 인산철 배터리는 100% 충전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인산철 배터리는 100%로 충전해야지 더 좋아지는 걸까? 아니면 왜 100% 충전하면 나쁜데 매뉴얼에는 100% 충전이 적혀 있을까요? 100% 충전을 하면 배터리 셀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행거리 표기가 정확해집니다. 자, 우리 가솔린이나 경유차를 볼까요? 기름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죠? 기름통 내부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름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정확한 용량을 측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전기차 배터리는 그리고 모든 리튬 배터리에는 BMS라는 회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BMS는 배터리의 고전압을 방지하고 저전압도 방지하지만 용량을 측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BMS가 배터리 용량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만약에 지금 배터리 용량이 100이라고 쳐봐요. 내가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50을 썼어. 그 사용량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50이 남았구나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충전을 20만큼 시켰어. 그럼 몇이 될까요? 50 플러스 20, 70이 됩니다. 이렇게 전기의 사용량과 충전량을 가지고 배터리의 용량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쿨롬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무려 오차가 1%입니다. 1%면 오차가 굉장히 적은 것 같죠? 아닙니다. 만약에 50번 충전 방전을 반복하면 이론상 최대 50% 오차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30일이죠? 한 달에 30일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충전해도 이 오차가 30%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BMS는 여러분이 전기차를 주차했을 때 배터리 셀 전압을 측정합니다. 지금 현재 BMS가 계산한 SOC 배터리 용량은 30%인데 리튬 배터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3.0V에서 0%고 4.2V에서 100%입니다. 자, 근데 BMS가 계산한 용량이 30%인데 셀 평균 전압을 계산해 보니까 3.6V가 나왔습니다. 그럼 BMS가 어떻게 하냐면 3.6V면 대략 50%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BMS가 용량을 살짝 조절합니다. 30%에서 50%까지는 안 보내고 약 45% 정도로 보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꼼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꼼수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셀 전압을 이용한 배터리 용량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셀 전압 특성이 너무 신기해요. 용량의 5% 아래에서 전압이 팍 떨어지고요. 90% 이상에서 전압이 팍 올라갑니다. 나머지 10%에서 90% 구간은 거의 평평해요. 거의 평평하다. 전압이 평평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가운데 구간에서는 전압을 이용한 SOC, 배터리 용량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쿨롬 카운터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한 달 운전하면 약 30% 오차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30% 오차가 위로 발생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위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아래로 발생했다. 그 상태에서 부산이나 강원도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전기차는 분명 중간에 방전돼서 멈출 겁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파워뱅크 잔량계도 동일합니다. 오래 쓰다 보면 잔량계 오차가 발생하는 거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을 어떻게 보정할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리튬 인산철에서 보정 가능한 전압이 두 곳이 있습니다. 완전 방전됐을 때 2.5V와 완전 충전됐을 때 3.6V 이상, 요 두 군데서 가능한데요. 2.5V 완전 방전으로 0% 맞추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집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100%로 보정을 하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 배터리는 물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산철 배터리에는 배터리 셀 밸런스를 잡아주는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요새 대부분 액티브 밸런스예요. 그런데 이 액티브 밸런스 장치가 동작하는 원리는 매우 간단해요. 어떻게 써요? 전압이 높은 셀에서 전압이 낮은 셀로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10%에서 90% 구간은 배터리 셀 전압 차이가 어떤가요? 거의 안 나. 그래서 밸런스 회로를 달아도 리튬 인산철에서는 이 구간에선 밸런스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밸런스 기능은 언제 작동할까요? 바로 3.5V 이상 전압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배터리 셀 전압 차이가 발생하고요. 이제 높아지는 배터리 셀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전기를 끌어다가 낮은 쪽으로 전기를 보냅니다. 즉, 요 100% 완충은 배터리 용량 보정 역할도 하지만 배터리 셀의 밸런스를 잡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100% 완충을 해 주셔야 합니다. 100% 충전을 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면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가끔 100%와 매일 항상 100%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이온보다 완충 전압에서 견디는 내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도 완충 전압에서 계속 놔두면 내부에서 분자들의 변화가 생기고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완충 상태에서 하루 이상, 며칠, 한 달을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충 상태에서 한두 시간 있는 거 가지고는 배터리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 제조사들도 완충 전압을 3.65까지 안 올립니다. 대략 3.55에서 3.6V 사이로 맞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완충 전압을 몇 시간 유지해도 배터리 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관리법은 평소에는 그냥 뭐 70%, 90% 그 정도 충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100% 완충, 겨울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100% 완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상하게 주행거리가 많이 줄었다. 그런 경우는 배터리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일부 셀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밸런스를 맞춰주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데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액티브 밸런스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전압이 높은 셀에서 낮은 셀로 보내가지고 평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평형만 맞춰줘도 주행거리가 확 늘어납니다. 왜냐? BMS가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차단할 때 몇백 개의 배터리 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압이 제일 낮은 셀 기준으로 차단합니다. 얘 전압을 높여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밸런스 충전이 일어나는 구간은 어디죠? 전압이 높은 구간이에요. 셀 전압 3.5V 이상. 이때 급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터리 셀 전압이 3.5에서 후악 올라갔다가 3.6 찍고 바로 충전 차단이 걸립니다. 이 시간에 밸런스가 안 되겠죠. 배터리 밸런스가 되게 하려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충전으로 완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쇼핑몰에서 파는 집에서 220V 꼽아서 쓰는 AC 충전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속 충전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느리게 충전하면서 100% 구간을 유지해주면 액티브 밸런서가 작동하면서 전압이 낮아진 셀의 전압을 끌어올려줍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50km 가까이 떨어졌던 주행거리가 원상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관리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리튬 인산철이나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나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파워뱅크도 동일합니다. 자, 충전기를 꼽아서 100%를 찍은 상태에서 계속 며칠 주차시켜두는 습관, 특히 여름에 이 상태를 유지하면 하루만 지나도 특히 낮에 온도 뜨거울 때 배터리 셀 내부의 분자들이 파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부풀기도 합니다. 부풀다가 그 배터리 함이 힘을 못 버티고 깨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요거 충전기 꼽아둔 채로 며칠 주차시켜두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 무조건 급속 충전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급속 충전은 정말 급할 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방전이 됐어. 이런 경우에만 급속 충전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저속으로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속 충전하면 배터리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도 급속 충전 기능을 가진 애들을 충전시켜 봤을 거예요. 충전시킬 때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죠? 급속 충전으로 온도가 60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배터리 내부 분자들이 파괴됩니다. 수명이
팍팍 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완전 거의 방전될 때까지 운전하는 습관도 절대로 안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 전압 이하로 떨어져도 내부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수명이 팍팍팍 줄어요. 이건 뭐 납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이번 영상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왜 가끔씩 100% 충전시켜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캠핑용 파워뱅크도 똑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